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진 강사입니다. 자, 한국사 강사로서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 듯한데요. 처음은 아니죠. 사실 몇 년간 쉬어서인데, 근데 최근에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요, 사실 제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계획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2019년 8월 17일 토요일에 있었던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그 한국사 과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7급 한국사 강사로 처음 이 시장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7급 학생들한테 많은 호응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경찰 직렬 위주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19년 8월부터 바로 공무원 강의 쪽을 다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는 경찰 직렬의 한국사 강의 내용과 시험 문제, 그리고 국가직에 해당되는 한국사 강의와 시험 문제가 다른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국가직은 더 어렵다. 경찰은 더 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정말 그런 생각을 이제 그게 아니라면 왜 아닌지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시험이 또 국가직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절대적인 난이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강의 자체가 뭐 경찰 한국사라고 해서 이렇고, 뭐 국가직 한국사라 해서 좀 다르고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약간의 미세한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봤던 그 7급 모의고사, 아니 7급 시험이죠. 그 7급 시험을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경찰 우리 제 오태진 한국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테스트를 해본 것은 우리 그 제 학생들이 이 문제가 5일 전에 있었던 그 시험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마치 제가 낸 모의고사인 것처럼 제가 꾸며서 한번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오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그 시험을 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모신 이유는 정말 어떤 점수를 얻었는지, 또 이 문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인지, 아니면 득점을 어떻게 했는지, 또 틀렸다면 어떤 부분에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 나오기 싫어했는데 강제로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바로 이제 제 손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자, 상위 10% 학생들입니다. 이게 지금 응시 인원이 이제 한 100여 분이 응시를 해서 이제 냈어요. 성적표를, OMR 카드를 이렇게 냈는데, 상위 10% 점수가, 자, 여기 몇 점 나왔습니까? 상위 10%가? 응? 네, 90점이 나왔습니다. 90점. 90점이 나왔습니다. 상위 10% 90점. 이것은 절대 이게 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상위 10%, 우리 100여 분 정도 되는 제 경찰 수험생들의 10%면은 이제 10명 중에 1명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몇 점이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 학생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90점이 나왔습니다. 90점. 그러면은 10명 정도가 90점을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본 건가요? 잘 봤죠. 그죠? 90점이면은 잘 본 겁니다. 그러면 상위 25%는 뭐냐? 하면 상위 25%는 80.3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25%의 전형적인 점수가 8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상위 50%, 그러면 딱 중간 정도 되는 50등 정도 되는 학생들의 점수가 몇 점이냐 했더니 6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64.79가 나왔어요. 6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제가 평상시에 상위 10% 몇 점이라 그래요? 90점 플러스 마이너스 2, 3점. 또 상위 25% 80점 플러스 마이너스 2, 3점. 또 50%는 플러스 마이너스 6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5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땠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는 일단 잘 낸 거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제위원들 잘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까지 뭐 쳐야 되나? 그래요. 출제위원들 잘 낸 거예요. 그러면 7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시험 문제를 잘 냈어요. 그럼 우리 경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쳤는데 이렇게 봤다는 건 제대로 봤다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했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 경찰 준비하는 학생들 또 제 강의를 계속 듣고 문제풀이도 했던 분들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공무원 학생분들이 만약에 제 강의와 제 프로그램을 이제 듣는다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고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근데 또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요. 사실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학생분들이 공부를 좀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죠? 그래서 경찰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어떤 학문적 연마보다는 뭔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체육도 많이 하고 또 경찰 행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특채를 제외한 그런 외향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좀 공부의 양이 적거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약간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이 점수보다는 어때요? 더 나오겠어요? 덜 나오겠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르게 따지고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평균이 90, 80, 65가 나왔는데 본인들의 점수를 공개할 수 있나요? 제가 그냥 막 모은 거, 우리 저랑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에요. 사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몇 점 나오셨어요? 전 95점 나왔습니다. 야, 이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95점. 이 실제 시험장에서 95점 나왔으면 좋겠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100점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고 제 강의 오래 들으셨죠? 예. 몇 점 나왔니, 너는? 저는 여기 상위 10%에 해당하는 90점 나왔습니다. 오, 90점. 이것도 박수 칠만한 거죠. 그러면 95, 90점 나왔으니까 어때요? 합격 점수입니까? 7급 합격 점수입니까? 합격 점수입니다. 어떻게 국가직으로 전환을 한번 합격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한 지 제일 좀 덜 된, 그러니까 공부 양 시간이 좀 덜 된 우리 막내는 저는 80점 나왔습니다. 80점. 야, 이것도 잘했어요. 그럼 상위 몇 프로예요? 25. 예, 그렇습니다. 제 강의를 한 6개월 이상 정도 들으셨죠? 그죠? 네. 여기는 뭐 한 1년 단위 정도 넘어가고, 그죠? 그리고 95, 90, 6개월 정도 이제 들어서 이제 거의 한 10개월, 12개월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예요, 그죠? 그 넘어가는 친구인데 80점이 나왔다. 요런 이제 점수 결과가 유의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던가요? 어렵다. 그냥 단지 어렵다. 네,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럼 그 어렵다라는 게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뭐 어렵다가 어떻게들 반응합니까? 뭐 반응들이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의미에서 어렵다면? 좋은 의미에서 어렵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커버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걸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나쁜 의미에서의 어렵다라면? 나쁜 의미에서 어렵다라면 보통 지엽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지엽 오태진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엽적인다 하면 그런 얘기를 지엽적이다라고 할 때 학생들의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무슨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물론 자기들이 처음 보는 지문들이나 사료 같은 것을 봤을 때 지엽적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런 걸 연습을 하면은 제가 이번에 이 13회 국가직 7급 문제도 저도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푼 거였었는데 맞아. 제가 그랬죠. 네. 처음 보는 사료를 봤을 때도 전혀 막 무섭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에 모의고사에 비해서 쉽다는 생각을 오히려 해서 선생님이 좀 쉽게 내셨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었는데 실제로 점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많이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멘탈적으로 아주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무섭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미 많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를 보면 제 모의고사가 새로운 막 사료 막 발굴하고 이렇게 내게 하고 그러면은 이미 멘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붕괴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 나올 게 나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한 시간이 좀 제일 짧지만 80점이라 했죠. 네. 80점이라는 점수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도 선방한 거예요? 아니면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되게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딱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어렵다는 느낌 전혀 없었고 그냥 쉬웠는데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왜냐면 이거 다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들인데 이게 좀 헷갈려서 아직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틀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이제 이게 순서는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우리 학생들이. 10번이 뭔가 했더니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의 시험지의 순서는 아닙니다. 이게 저는 이제 순서 배열을 이제 시대순으로 했기 때문에 10번 문제가 향교 문제인데요. 향교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이게 정답률 47%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채 못되게 그냥 틀린 문제고 향교 문제. 그다음에 이제 15번 문제가 있는데 이 15번 문제, 그러니까 이게 순서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앞쪽에 10번까지는 거의 퍼펙트예요. 다 맞춰요. 10번까지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려까지는 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조선시대 이후부터 근현대사까지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15번 문제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이게 그 화폐정리사업 문제네요. 화폐정리사업 문제의 정답률이 46%니까 요것도 뭐 50%가 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잠깐 보면 17번 문제가 보니까 민국 23년이네요.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23년을 계산해 주면 되니까 1941년경이 되는데 이때 핵심 무상교육인데 이 무상교육이라는 게 그 교육평등 개념이었는데 정치, 경제, 교육, 평등 세 개를 얘기한 삼균주의, 조소왕 뭐 이런 내용을 찾았으면 이제 쉽게 찾았던 문제인데 아마 이것도 처음 본 사료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료가 건국강령인지를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사료가 건국강령인 거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네. 근데 어떻게 맞췄어요? 몰랐는데 이 민국 23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냥 뭔가 이런 정부 수립에 관련된 것 같아서 네. 한마디로 운이 좋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아서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시험이란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17번 사료가 뭐 나름 뭐 아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사료 독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8번을 또 많이 틀렸는데 18번 맞췄나요? 예, 저는 맞췄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이게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기대돼요. 이게 왜냐하면 맞추는 방법이 아주 다이나믹한 분이라 아주 특이하게 맞추는 분이라 한번 기대됩니다. 한번 예. 일단 여기 본위원회는 하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위원회가 취약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순서상 일단 그렇게 첫 번째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괜찮아. 그러니까 뭐 보니까 뭐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 문제 순서상 이 나올 때가 됐다. 뭐 아주 특이한 형태로 문제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맞췄어요? 네,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어요? 일단 사료 두 번째 줄에 새 국가 건설의 준비기관이라는 말을 보고 이거는 광복을 해서 이제 준비하는구나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떠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국사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단어 위주로 요약된 그런 단어만 뽑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혹시 그렇게 공부했었나요? 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80점 이상을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스토리로 정리하고 문제로 많이 접근하고 그래서 점수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간다는 걸 좀 느끼시나요? 본인들은 그 요즘 공부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어 위주 뭐 그런 책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의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 그렇게 공부하면 좀 장단점이 있는지 뭐 얘기해 줄 수 있는가 싶어요. 전혀 짠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뭐 혹시 어떤 건지 한번 처음 공부하는 분이니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장단점이요?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면 암기가 빨리 되니까 좀 단기간에 어떤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근데 그 키워드가 중복이 된다면 이제 틀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일단 초반에는 일단 암기가 우선이니까 키워드식으로 공부하되 대신 그 키워드를 이제 분리해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점점 지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는 본인은 어떻게 그런 방법의 장단점 본인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 싶어요. 전 처음에 키워드로 외웠다가 이제 문장을 읽는데 키워드는 아는데 그 문장 자체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게 되니까 아 이거는 한국사는 영어 단어처럼 외우면 안 되겠다 해서 오태진 강사님 수업을 들으면서 문장을 흐름을 파악하고 배경 지식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키워드 대신에 이제 역사의 흐름 뭐 이런 걸 좀 알게 되면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어렵게 풀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보다 더 어렵거든요 문장 자체가. 그래서 그 문장을 좀 알게 되면서 점수가 오른 것 같습니다. 뭐 제 앞이라고 그런 얘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꼭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실제로 점수가 많이 올라서 감사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데 이분들이 그냥 좋게 얘기할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막 마음대로 다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긴 한데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좀 길어지는가 싶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이게 이제 이 성적표가 이제 국가직 7급 성적표고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게 요게 13회라고 있죠? 그럼 요게 이제 12회고 14회고 15회니까 요거를 이제 전후한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그럼 제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2회 모의고사 보면 여기 상위 10% 점수가 90이고 여기 상위 10%가 87이거든요. 그리고 형광펜이 훨씬 더 많이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14회 이거 다음 바로 본 시험 문제 상위 10%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10점이나 떨어진 거죠. 그리고 25%도 72점이니까 역시 10점이 떨어지고 있고 전체 평균도 64에서 54니까 역시 10점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문제 정도는 더 어렵게 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서 받는 점수입니다. 이게 근데 모의고사에서 보는 시험 점수가 이것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 문제가 내 성적이 아닐까.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내 성적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듯해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뭐 어떤가요?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제 그 점수를 거의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그래서 위안을 찾고 싶어서 쉬운 시험지를 찾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시험지를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이 그런데 또 거기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막 점수 문제 이렇게 내면 네. 점수 많이 틀리잖아요. 네. 막 많이 틀리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때 뭐 어때요? 아 이게 뭐 틀려도 나 시험장 가면 괜찮아. 뭐 더 잘 나올 거야라는 확신이 들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더 듭니까? 뭐 많이 틀리면 어때요? 모의고사에서 계속 틀리고 있어요 지금. 오르는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 60점, 70점밖에 못 맞는다. 그러면 이 시험 모의고사를 계속 할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또 이건 경향이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들까요?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딱 뭐 60점, 70점 맞으면 일단 기분은 다운되면서 아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남들 어차피 다 틀리는 거고 어렵다고 소문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문제는 많이 틀려서 책도 더 찾아보게 되고 그럴수록 좀 제 실력이 오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문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한 조금 풀다가 한 3-4개 풀다 보니까 이제 한 10회차 넘어가니까 문제는 별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틀려서 감사해서 그 파트를 더 보게 되는 전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 이 시간을 가져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제 첫 번째 취지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기본 강의, 뭐 심화 강의, 문제풀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특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뭐 경찰에만 최적화된 프로그램인지 뭐 아니면 이게 국가직에도 통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의외로 그죠? 그러니까 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뭐 경찰 강의인데 내가 들으면 됩니까? 이런 강의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공무원 강의고 런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강의를 이렇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뭐 이직렬 따로 있고 저직렬 따로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전문가 이런 거 뭐 이거 전문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강의는 똑같이 할 거고 물론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을 하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뭐 경향이 어떻고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저한테 배운 학생들 이 학생들은 경향이 전혀 안 맞으니까 고득점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것도 짜고 치는 게 아니냐 뭐 자기 아는 물론 잘 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본 거예요. 여기 계신 100명이 저랑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90, 80, 65가 나와요. 10% 90, 25% 80 넘고 50%가 65점이 됩니다. 이거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결국 직렬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내는 사람의 마음이지 경향이라던가 이런 게 없지는 않지만 뭐 문장이 기냐 짧냐 뭐 또 뭐 순서대로 내느냐 아니면 뒤죽박죽 내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출제될 부분에서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 고민할 필요가 없고 제가 하는 대로 또 제가 서비스하고 제가 만든 커리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여기에 있는 뭐 95, 90 80, 뭐 80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믿고 이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취지고요. 또 문제를 풀 때는 어려운 문제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제 문제를 뭐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뭐 화장실에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뭐 전 화장실에서 그런 저 욕도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러면서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땐 그래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데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도 좀 난이도 있고 좀 수준이 있는 그런 더럽지 않고 잘 출제를 잘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 그런 걸 이렇게 연습하면서 비록 모의고사에선 점수가 낮더라도 실제 시험장 가면 분명히 높게 나올 거다. 10점 이상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믿고 어렵게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공부 방법에서도 뭐 단어 위주로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짜 실력을 키울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 좋지만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 또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그 이상의 어떤 배경이나 뭐 개념이나 원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너무 PR 뭐 이런 것만 아니라 뭐 문제점이 뭘까 제가 뭐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제 강의가 뭐가 좀 이런 건 좀 별로다 이런 게 있다면 제가 좀 개선해 보죠. 뭐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딱히 네. 아니 뭐 안 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이 키워드로 하면 안 되지만 키워드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약간 상업적으로 접근하면 약간 쌤도 필기 노트도 한 번씩 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상의 고득점을 원할 때는 이해 위주의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너무 정직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반응을 봐가면서 제가 할게요. 너무 제가 제 신념대로 국산은 이래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저는 단어 뭐 두 문자 위주 가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그런 책을 안 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서 하여튼 컨텐츠가 다양하라는 거죠. 수준별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 뭐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기본 강의 오늘 뭐 들으셨죠? 뭐 재밌으셨어요? 어때요? 그냥 충분히 3법으로 두 문자에 약간 질려 있는 상태인데 한국사 시간은 뭔가 진짜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강의라 뭐 지루하지도 않고 오히려 재밌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고 또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강의인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해서 듣고 있습니다. 단점은 사실 기본 강의라서 아직 아직 단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발견하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주저 없이. 네. 주저하지 마시고 얘기를 기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잠깐 긴급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 이벤트를 해봤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2019년 7급 국가직 한국사 우리 경찰 제자들에게 100명에게 풀어보게 하다. 그래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아주 좋았죠.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만족스럽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제 프로그램의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가직을 준비하시거나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충분히 능력이 더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그런 부분에서 잘 파장이 맞으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7급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있고 9급도 아마 충분히 잘 되지 않을까, 저랑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바쁘신 시간 가운데 또 시험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와 주셔서 또 그런 말씀을 굉장히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마무리 할까요? 우리 저 다가오는 시험에서도 100점 맞을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길에 합격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